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금요일 아침 여수 MBC 뉴스투데이입니다. 전라남도가 도내 신천지 신도와 교육생들의 소재지를 100% 확인했습니다. 전라남도는 도내 신천지 신도와 교육생 16,540명에 대한 소재지 파악을 모두 마쳤고 유증상잡 240명에 대한 진단검사 결과 모두 음성 판정을 받았다고 밝혔습니다. 또 고위험 직업군 815명은 코로나 확산 방지 차원에서 자가격리를 권고하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순천시가 코로나19 확산 예방을 위해 어제 시민들이 참여하는 일제 방역을 실시했습니다. 순천시는 코로나19 확산을 예방하고 시민 불안감을 해소하기 위해 읍면동 자율방역단과 공공기관, 자원봉사자, 사회단체 등 1,700여 명이 참여한 가운데 대대적인 합동 방역을 실시했습니다. 일제 방역은 공공시설과 건강 취약계층 이용시설, 다중이용시설 등 1,600개소를 대상으로 진행됐습니다. 순천시가 착한 임대료이나 범시민운동 확산으로 코로나 극복에 나섭니다. 순천시는 코로나19 상황이 장기화하면서 지역 경제가 위축되고 있다고 보고 자영업자들의 상가 임대료를 인하하는 범시민운동 확산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순천 지역에서는 역전시장과 터미널 주변 상가 건물주 일부가 임대료 인하에 나선 가운데 순천시도 임대료 인하율과 인하 기간 등에 따라 임대자의 재산세를 감면해주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코로나19 확진자로 인해 문을 닫았던 식당과 상점들이 방역과 소독 작업을 마치고 재개장을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손님들이 거의 없습니다. 조희원 기자입니다. 순천 코로나19 확진자가 다녀갔던 순천의 한 카페 겸 음식점. 나흘 동안 휴업을 했던 이곳은 최근 다시 영업을 시작했습니다. 시에서 어떤 방침이 내려와서 문을 닫은 건 아니고요. 자체적으로 해서 4일 동안 문을 닫았다가 하지만 손님들의 발걸음이 뚝 끊겼습니다. 코로나19가 유행하기 시작하면서 이미 매출이 절반으로 줄었는데 이제 손님이라고는 일부러 찾아오는 지인들 뿐입니다. 사업주는 사비를 털어 구매한 한 장에 4,500원짜리 마스크까지 손님들에게 나눠주고 있습니다. 계속 문을 닫아놓을 수는 없는 거고 자체적으로 여러 가지 노력을 하면서 지금 일단 오픈을 한 상태입니다. 당연히 저뿐만 아니고 전국적으로 다들 피해를 보게 있겠죠. 대한의사협회와 방역협회는 확진자가 방문한 곳이라도 방역을 하고 24시간이 지나면은 방문해도 된다고 권고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시민들은 확진자가 다녀간 장소를 여전히 기피하고 있습니다. 별로 안 갈 것 같은데. 그냥 찝찝한 상황이죠. 코로나19가 다 끝날 때까지는 아예 안 갈 것 같은데. 문제는 정부가 코로나19 바이러스 방역 조치에 따라 발생한 의료기관의 손실은 보상해주고 있지만 일반 사업장은 현행법상 보상 대상이 아니라는 겁니다. 일반 사업장은 자체 판단이나 보건당국의 권고에 따라 휴업을 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인데 이처럼 자발적으로 문을 닫을 경우 보상을 받을 근거가 없습니다. 결국 코로나19로 인한 피해는 사업주들이 각자 감당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역을 활성화 시켜야 되는데 지금 이것 때문에 죽겠는데요. 세차를 좀 하라고 좀 해주십시오. 최근 정부가 발표한 코로나19 추경에도 유급 휴가비 지원만 포함돼 있어 상인들에게 갑작스럽게 닥친 피해에 대해 근본적인 논의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MBC 뉴스 조희원입니다. 전남도가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의 농어업인들을 위해 농어촌진흥기금 운영자금 융자금 상환을 1년 유예합니다. 융자금 상환 유예 대상은 가공과 유통사업을 위한 원자재 매입이나 전복양식 종폐 구매의 운영자금을 융자받은 지역 농어업인과 농어업 법인입니다. 전남도는 이번 조치로 올해 운영자금 상환 기일이 다가오는 80여 농가가 80억 원의 유예 혜택을 받게 된다고 설명했습니다. 지자체가 직영하는 쇼핑몰의 주문량이 크게 늘고 있습니다. 코로나19의 영향으로 소비자들이 직접 방문해서 농산품이나 상품을 구입하는 걸 꺼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박영훈 기자의 보도입니다. 해남의 한 고구마 유통업체. 이른 아침부터 고구마를 고르고 포장하느라 분주합니다. 평소 하루 2,000개 안팎 나가던 5kg들이 고구마 상자가 지난달 이후 많게는 6,000개까지 팔리고 있습니다. 인력을 2배로 늘리고 휴일도 잊은 채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주문이 많다 보니까 35명, 최대 주말 같은 경우에는 50명까지 인원을 충당하고 있으나 현재 2주 동안 주말도 없이 계속 작업해도 빠듯한 실정입니다. 지역 350여 개 업체에서
1,500개의 농수산물과 특산물, 가공식품을 선보이고 있는 이 지자체 쇼핑몰은 올 들어 판매액이 2배 이상 늘었습니다. 코로나19 확산 이후 고구마 말랭이의 경우 사흘 만에 8만 4천 봉지가 팔릴 만큼 전체 품목에서 소비자들의 전화와 인터넷 주문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 같은 분위기 속에 지자체는 수출길이 막힌 김치 등의 농수산물은 별도의 특판전을 열어 농가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배추뿐만이 아니고 이제 다른 품목들도 어려운 농가들을 위해 돕고 있으면서 지금 호응도 매우 좋은. 지난 2011년 민간 위탁 당시 연간 매출액이 10억 원에 그쳤던 해남 미소는 직영 8년 만인 지난해 50억 원을 넘어섰고 올해 100억 원 달성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박용훈입니다. 여수 산단에서 근무하는 플랜트 건설 노동자 대부분이 작업복을 집에서 세탁하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그 가족들까지 각종 유해 물질에 노출되는 상황인데요. 이에 대한 해법으로 작업복 세탁시설 건립이 거론되고 있습니다. 문형철 기자입니다. 여수 산단에서 일하는 한 건설 근로자의 작업복. 옷 곳곳에 작업 도중 묻어나온 유리 섬유가 들러붙어 있습니다. 근로자들은 이렇게 유해 물질이 묻은 작업복을 어떻게 세탁해야 할지가 늘 고민입니다. 그냥 봐도 뭐 이렇게 묻어 있고 더럽다 보니까 받아주질 않습니다. 그래서 집에서 어쩔 수 없이 빨고 있는 실정이고. 대부분의 사업장에도 세탁 시설이 없다 보니 여수 산단에서 일하는 플랜트 건설 노동자의 95% 이상이 이처럼 작업복을 집으로 가져와 세탁을 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옷에 묻어있는 화학약품 등 각종 유해 물질이 근로자 본인은 물론 가족들의 건강까지 위협한다는 점입니다. 그것만 돌린다고 해도 남아있죠. 저 세탁기 안에 또 잔여물이 남아있고 하니까 뭐 트러블도 많이 일어나서 연고 같은 거는 뭐 항상 준비해둬야 되고 병원 또 자주 하고 심하면 직물도 나고 막 그래요. 이 때문에 대규모 석유화학단지인 여수 산단에 작업복을 세탁할 수 있는 전문 시설이 시급하다는 의견이 나오고 있습니다. 쇳가루, 유해물질 냄새, 뭐 페인트, 신나, 뭐 포르말데히드 이런 발암물질 등이 노출이 되고 있기 때문에 심각한 문제라고 생각이 됩니다. 실제로 산업단지를 보유한 지자체를 중심으로 작업복 세탁소 도입 움직임이 활발해지고 있습니다. 지난해 10월 경상남도와 김해시가 함께 전국에서 처음으로 작업복 세탁소를 건립한 데 이어 광주시는 오는 7월, 영암군은 내년 초 운영을 목표로 관련 작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단순한 복지 차원이 아닌 노동자들에게 반드시 필요한 생활 SOC란 점에 공감한 결과입니다. 반면 여수시는 아직까지 추진 계획이 없다며 공식 요청이 있을 경우 구체적인 내용을 검토하겠다는 입장. 이런 가운데 일부 시의원들은 다음 회기에서 작업복 세탁소 건립 문제를 공론화하기로 했습니다. MBC 뉴스 문형철입니다. 민주당 여수 을선거구 경선에서 탈락한 정기명 후보가 더불어민주당의 총선 승리를 위해 백의종군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정 후보는 어제 보도자료를 통해 평당원으로 남아 더불어민주당 총선 승리와 문재인 정부의 개혁 완수를 위해 힘을 보태겠다는 의지를 전했습니다. 그러나 정 후보는 상포라는 덫을 씌우면 무조건 나쁜 사람으로 낙인 찍히는 지금의 상황은 비정상적이라며 고소고발전으로까지 비화된 경선 과정에 대해 일부 유감의 뜻을 내비쳤습니다. 선거구 획정위원회 순천 분구안이 하루 만에 국회에서 거부됐습니다. 복잡한 이해관계에 따라 분구가 무산되면서 지역 내 파장도 만만치 않은데요. 지역의 정치적 위상을 걱정하는 목소리와 함께 여야의 위헌적 합의를 지적하는 불만도 곳곳에서 터져나왔습니다. 김종수 기자입니다. 올해 총선을 40일 앞두고 선거구 지각 획정은 예견된 수순이었고 여야의 지지부진한 논의 구조는 예비후보자와 유권자들의 혼란까지 부추겼습니다. 최근 보고된 선거구 획정위원회 획정안을 국회가 받아들이기 힘들 것이라는 의견도 어느 정도 예측됐던 상황이었습니다. 이런 가운데 도내 선거구에서 단행된 6곳의 선거구 조정을 놓고 정당과 예비후보자 사이에 잡음이 가시지 않았습니다. 특히 순천의 경우 가시화했던 분구안이 하루 만에 번복되면서 지역사회 파장이 커지고 있습니다. 당장 지역 내 높은 지지율을 토대로 내심 2명의 국회의원을 기대했던 여당 소속 예비후보자들은 잇따라 비판 수위를 높였습니다. 이 같은 비판은 정치적 확장성이 커지고 위상이 달라질 수 있는 기회가 여야 합의로 날아갔다는 불만과 함께
분구 뒤 전략공천 카드로 점쳐졌던 소병철 석좌 교수가 분구가 되지 않을 경우 지역 선거구도에 영향을 미칠 수 있어 다른 후보자들이 불안감을 느끼고 있다는 점도 한몫하고 있다는 분석입니다. 야권 예비 후보자들의 불만도 궤를 같이 했습니다. 시민들의 자존심까지 거론하며 국회 합의가 위헌임을 강조했고 여당 예비 후보자들이 시민들의 권리를 지켜야 한다고 압박했습니다. 또 현행 선거구를 유지하기 위해 행정구역 분할 배치가 검토됐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공직자들의 성토도 확산되고 있습니다. 선거일 15개월 전 인구를 감안할 때 순천의 경우 분구 대상에 포함되지만 기존 행정구역을 다른 선거구로 옮겨 인구 수를 줄이면 현행 선거구 유지가 가능하다는 논의가 국회에서 이루어졌기 때문입니다. 게다가 생활 반경이 다른 선거구에서 투표권을 행사하는 것도 쉽지 않아 정치적 논리가 주민들의 권리를 침해할 소지도 남아 있습니다. 동질의식을 훼손하거나 또는 이 특정 지역 또는 행정구역 주민들의 이 목소리를 듣는데 이게 바람직하지 않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동안 정치적 성향보다 인물론에 따라 표를 던졌던 순천 선거구. 분구 무산에 따른 파장이 또 다른 선거 변수로 떠오르고 있는 가운데 국회는 선거구 획정위원회 재획정안이 제출되는 대로 본회의에서 처리할 계획입니다. MBC 뉴스 김종수입니다. 논란이 되고 있는 선거구 읍면동 분할과 관련해 부칙이 시행될 것으로 보입니다. 국회는 순천과 춘천 등의 선거구를 분구 대신 현행대로 유지하기 위해 해당 선거구의 읍면동을 쪼개 인근 선거구로 편입하려 했지만 현행법상 불가하다는 유권 해석이 내려지면서 선거법 개정안에 올해 총선에만 시행한다는 조항을 만들어 시행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농어촌 지역이 선거구 획정 때마다 제조합의 대상이 되면서 농어촌 대표성을 보장할 방안 마련이 시급합니다. 영암군의 경우 17대 총선까지 장흥 영암 선거구로 묶였다가 이후 장흥 강진 영암 선거구를 거쳐 20대에서는 영암 무안 신안 선거구로 짜였습니다. 또 구례군도 승주, 곡성, 광양 등과 차례로 복합 선거구로 구성되는 등 잇따라 생활문화권이 무시된 선거구에 포함되어 왔습니다. 선거법은 농산어촌 지역 대표성 반영을 위한 노력을 명시하고 있지만 인구수를 앞세운 기준에 밀리고 있는 실정입니다. 보단 덜한데요. 기온 자체는 여전히 영하권입니다. 현재 서울이 영하 2.3도까지 떨어졌는데 낮엔 영상 9도 선까지 오르겠고요. 주말 동안에는 날이 더 포근해지면서 계절을 한 달가량이나 앞서가겠습니다. 단 낮과 밤의 기온 차이가 갈수록 커지는 만큼 면역력 관리에 더욱 힘쓰셔야겠습니다. 내일은 남쪽 지방을 중심으로 비가 조금 내리겠습니다. 비는 아침에 제주를 시작으로 낮 동안 남부와 충청 남부까지 확대가 되겠고요. 갈수록 먼지가 쌓여만 가는 수도권 지방에서는 내일 일평균 미세먼지 농도 나쁨이 예상됩니다. 그래도 휴일인 모레는 전국이 다시 쾌청한 날씨를 되찾겠습니다. 오늘까지는 전국이 대체로 맑은 가운데 공기질도 대체로 무난할 텐데요. 영서와 세종 지역에서는 오전까지 공기가 다소 탁하겠습니다. 현재 내륙 깊숙한 곳을 중심으로는 영하 5도 아래로 떨어졌는데요. 낮 기온은 대부분 10도 안팎까지 크게 오르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